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해커스어 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LC 담당하고 있는 조혜나입니다. 자, 오늘 토익 총평 파트 1과 3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일단 강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hackers.co.kr 사이트 아시죠? 유용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사이트 들어가셔서 다음 시험에 대한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험은 어땠는지 여러분과 간단하게 정리,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중, 파트 3는 중상이라고 한번 체감 난이도를 올려보았는데요. 파트 1 같은 경우는 중하일 수도 있겠다 싶다. 뭐 이런 생각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파트 1은 막 많이 어렵다기보다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너무너무 속상하게 약간 뭐 아쉽게 틀렸거나 아니면 좀 헷갈렸다, 좀 떨렸다 이런 마음가짐이 다음 파트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파트이죠. 그래서 중 정도의 난이도 로 한번 설정을 해보고 구체적으로 알았어야 됐던 표현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3 같은 경우는 중상 정도인데요. 오늘은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파트 2에서 정말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파트 3에서 정신을 약간 잃어가는 중에 들리는 것이 정답인 경우도 있었으나 본문 자체가 굉장히 길고 성우 목소리의 톤이 굉장히 높낮이가 달랐어요. 그래서 톤이 굉장히 높게 시작하는 사람의 경우 잘 안 들렸고, 그리고 보기 중에 두 단어가 겹쳐서 들리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지 않았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면서 나오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같이 속상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파트 1 살펴볼까요? 파트 1은 교재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라면 접근을 일단 이렇게 하시게 됩니다. 한 사람 사진, 두 사람 사진, 사물 풍경 사진, 아니면 어떤 목차는 실내 사진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들, 야외 사진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들 이렇게 이제 덜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자, 시험 같은 경우는 6장의 사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 등장했을 땐 그 사람의 손 모양, 두 사람 이상이 등장했을 땐 두 사람의 연관성이 있는 어떤 액션들을 듣게 되실 거고, 사물 풍경이 있을 때는 뭔가 진열되어 있는 상태에 초점을 맞춰서 듣기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자, 좀 더 세분화해서 보다 보면요. 한 사람 사진의 시선 또는 두 사람 이상의 손동작, 한두 사람의 자세 상태 이렇게 이제 좀 시작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정말 많이 나오죠. looking, browsing, examining, inspecting 뭐 이런 표현들이요. 보고 있다. 그 다음 손동작. 이렇게 포인팅을 하고 있다부터 시작해서 놓고 있다 또는 의자를 두고 있는 중이다. 여러 가지 동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뭐 굉장히 구체적으로는 색칠하고 있다. 아니면 나누어 주고 있다 또는 건네주고 있다 또는 열고 있다 등등의 아주 세부적인 손동작을 표현하는 문장이 정답이 되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자세 상태는 일단 정적인 어떤 동작이죠. 정적인 상태죠.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다, sitting, 또는 요즘에 잘 나오는 표현은 seated라는 표현이고요. 서 있다, standing. 여기서 이제 추가되는 표현이 몸을 기울이고 있다, 기대고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의복 착용은 이번에는 출제되지 않았지만 다음 시험을 대비해서 wearing과 putting on 항상 이런 표를 좀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타 물건의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들, 놓여져 있다라는 표현만 신경 쓰시지 마시고요. 천장에 붙어 있는지, 벽면에 붙어 있는지, 선반 위에 놓여져 있는지, 바닥에 놓여져 있는지 등등 전치사구까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약간의 함정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 정도 틀리셨던 분들, 틀리신 것 같다라는 속상함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위해서 중 정도의 난이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사진을 보면서 단어 표현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지금 카운터를 이제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물건을 건네주고 있죠. 이런 표현을 handing something over the counter 뭐 이럴 수 있고요. 자, passing이라는 표현도 되죠. 또는 어떤 유인물을 길 가는 사람들한테 나누어 준다라는 액션은 handing이라는 표현을 써서 handing out 또는 distributing 이런 표현들도 함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이랑 연관성이 없지만 이렇게 길고 좁은 테이블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건 항상 공부하셔야 되는 counter 이런 표현도 있죠.
자, 이번에는 standing by, standing at 이라는 전치사를 붙여서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이 사람도 카운터 주변에 서 있는 겁니다. 오, 이렇게 생긴 것도 카운터가 맞죠? 자, 그런데 이 앞에 있는 기계가 에스프레소 머신인지 아니면 음료수가 나오는 기계인지 그것까지 들여다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런 경우는 standing by the counter 또는 standing at the table 모두 다 가능할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갑자기 holding teacups 라는 표현이 나오거나 arranging chairs 이런 표현이 나오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손만 보면 holding이겠고 이 사람의 얼굴만 보면 기계 쪽을 바라본다라는 facing 또는 보고 있다라는 looking이 가능한데 굳이 자세 가지고 문제를 낸다면 standing 밖에 안 될 겁니다. 자, 다음 문제는 지금 이 사진은요, 제가 정규반에서 학생분들 가르치는 정말 똑같은 사진의 똑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냥 쉽게 나오면 painting일 거예요. 아니면 holding a tool 이런 것도 잘 나오겠죠? using a tool. 뭐 모자를 쓰고 있다 그러면 wearing도 될 수 있겠고요. 하지만 정말 대표적인 표현으로 applying a coat of paint. 이때 코트는 코트를 입고 있다의 그 코트가 아니라 페인트 한 겹을 벽면에 적용시키고 있다. 자, 즉 에둘러서 말하면 페인트 칠을 하고 있다. 페인팅을 하고 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applying이 지원 또는 이런 표현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 통으로 페인트 칠을 하고 있다. 라는 표현으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기계를 사용하다라고 하면 using a machine 또는 holding a cover 뭔가 디바이스의 측면을 들고 있는 건데요. 이걸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오프닝이라고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 에바죠? 자, 속된 말로.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뭔가 그냥 기계를 사용하다인데요. 제가 왜 옆에도 오프닝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창문을 열고 있다. 그러면 오프닝도 되고요. 그 다음 용지가 걸려서 밑에 있는 용지 함을 이렇게 열고 있는 액션이 있다. 그러면 오프닝이라는 표현도 같이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 이 사진도 우리 중급책에서 보고 있는 사진인데요. 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을 때 looking 또는 browsing 이라는 표현도 같이 쓸 수 있는데요. 지금은 가든을 보고 있기 때문에 looking at a garden 이라는 표현을 한번 붙여봤고요. 만약에 위에 어떤 structure, 건물들이 있다. 그러면 looking at some structures 또는 looking at some buildings 라는 표현도 가능할 거예요. 자, 이번에는 물건만 있는 사진이네요. 이런 사진 나오면 저는 학생분들한테 꼭 여러분 being 조심하세요 라는 얘기를 했는데 being pp라는 어떤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지울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어렵게 출제된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표현들이 뭐가 있는지 좀 살펴보면요. 물건들이 진열되어져 있다. 그죠? 놓여져 있다라는 표현들일 건데요. 이 경우 be displayed와 be placed를 모두 다 쓸 수 있는데 한 가지 더 이 being이라는 표현까지 정리드리면 some items are being displayed도 됩니다. 이런 경우는. 그래서 displayed라는 단어는 be displayed도 되고 be being displayed도 된다. 이런 식으로 그냥 나온 김에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에서는 be displayed도 되고 be placed도 되고 be being displayed도 사람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진열이 되고 있는 상태의 ing 이런 표현을 써서 지금 이 사진에서 가능한 표현들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 끝에 보이는 floor, 램프가 있는데요. 만약에 램프가 놓여져 있다 on the table 이렇지 않고 the lamp is placed on the floor 이렇게 됐다면 이건 오답이 되겠죠. 그래서 꼭 마지막까지 잘 들어주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여기에 있는 물건들은 on the shelves 또는 on the shelf 이렇게 선반 위에 놓여져 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고 만약에 이게 정확하게는 잘 안 보이지만 뭔가 옷장이다 그러면 in the cabinet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겠고요. 여기 있는 화분도 지금은 위에 올려져 있으니까 on the table 이라는 표현까지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트 1은 중간 정도의 난이도였다. 그리고 해봄직했다 정도의 생각으로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려면 요거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 어려운 표현들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트 3로 한번 가볼까요? 파트 3 어려웠어요. 자, 그런데 일단 문제의 유형을 보니까 왜 어려웠는지 알 것 같아요. 보통은요, 1번 문제에서 주제, 직업, 장소 중에 하나를 묻고 중간쯤에 문제점이 터지고 마지막에 뭔가 시키면서 끝내는 문제들의 공식이라는 게 좀 있어요. 그런데 이번 시험은 굉장히 문제가 예상되지 못한 흐름을 가지고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파트 2도 조금 막 갑자기 어떤 유형이 너무 많이 나온다거나, 그래서 대략적으로 어떤 질문의 유형은 다 몇 개씩 나오고, 대략적으로 뭐 한 사람이 나오는 사진이 2장이고 두 사람이 나오는 사진 3장이고, 약간 이런 저희들만이 아는 어떤 공식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깨진 그런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예쁘게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문제의 유형을 보면 지금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직업과 장소가 1번, 2번에서 같이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대화 속에 why로 시작하는 문제거나 뭔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무엇을 할 것 같으냐, 이런 구체적인 정보를 묻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기승전결에 있어서 듬성 듣는 경우들은 조금 대화의 흐름을 잡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독해를 해야 되는 보기도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트 3가 좀 어려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3번 문제로 주로 출제돼야 되는 뭔가 시키는 유형의 문장이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나왔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문제, 우리 흔히 do next, 다음으로 있을 일, 뭐 이런 문제들이 보통 여기에 들어가는 문제들인데요. 그런 문제 한 2-3개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제안 요청, 이런 문제는 많지 않았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자, 이미 뭐 끝난 시험이기 때문에 분석의 의미가 크게 없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보통 문제집을 공부하시면서 또는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런 문제들 중에 본인이 조금 약한 점, 내가 좀 어렵게 느끼는 건 어떤 문제인지 좀 아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자, 그 다음 이거는 이제 그냥 항상 정해져 있는 개수입니다. 그래픽 문제는 3개, 2개, 또는 파트 4에서는 그럼 바뀌겠죠. 파트 4에서는 2개, 3개 이렇게 돌기 때문에 전체 100개 기준으로 봤을 땐 그래픽과 인용 문장 문제는 모두 다 10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10개를 제외하면 이쪽의 문제 분석을 봤을 때 지나치게 이쪽 문제가 좀 많았고, 그 다음 구체적인 문제를 묻는 문제가 많았다. 자, 그런데 문제별 특징을 좀 살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휘 정리는 제가 문제별 특징으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 어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토익 LC를 담당하고 있는 이도연입니다. 자, 우리 오늘 4월 27일 토익 시험, 토익 총평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우선 시험 보신 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시험을 보지 않으신 분들도 오늘 이 강의 보시면서 앞으로 시험에 좀 대비하실 수 있는 그런 꿀팁들을 많이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자, 저는 오늘 파트 2랑 파트 4에 대한 이 난이도 설명과 그리고 어려웠던 질문들을 좀 다뤄볼 건데, 토익 총평 우리 시작하기 앞서서 밑에 www.hackers.co.kr 이 웹사이트 방문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토익 학습하시면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꼭 한번 방문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자, 우리 오늘 전체적인 난이도는 우선 중상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파트 2는 굉장히 어려웠죠. 파트 2는 난이도 상, 그리고 파트 4는 무난했지만 그렇다고 막 많이 어렵지도 쉽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난이도였고요. 자, 우리 바로 한번 파트 2부터 같이 다뤄볼게요. 자, 파트 2의 난이도는 상이었던 이유가 우리 평서문 적게는 2개, 많게는 보통 5개씩 나오는데, 오늘은 평서문이 총 5개 출제가 됐고, 그리고 선택의문문 총 5개. 그래서 얘가 이제 특이점이었죠. 선택의문문이 총 5개가 나오면서 아마 뒤쪽에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았을 텐데,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의문사 의문문보다 이번에는 비의문사 의문문이 조금 더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보통은 거의 반반의 비율로 출제가 되는데, 오늘은 비의문사 의문문이 조금 더 많았다. 그래서 이게가 이제 난이도가 상인 이유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우리 항상 파트 2가 어려운 이유는 발음 때문인 거죠. 영국식, 호주식 발음이 조금 까다로웠고요. 연음들도 우리 신경 쓰면서 들었어야 됐어서 이 발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간접적인 응답들 항상 나와주지만 이번에도 좀 어려운 간접적인 응답들이 출제가 되면서 좀 까다롭게 여러분 느끼셨어요? 그럴 만한 질문들이 많았고, 자, 우리 바로 한번 이 질문 유형부터 같이 볼게요.
자, 질문 유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문사 의문문이 9개, 이번에 비의문사 의문문이 13개가 출제가 됐고요. 자, 의문사 의문문은 who, which, when, where, how long, why까지 1개에서 2개 정도로 골고루 출제가 되었고, 비의문사 의문문도 마찬가지로 뭐 비동사라든지 일반 동사, 조동사, 뭐 부가 의문문, 제한 요청, 부정 의문문은 보통 하나에서 2개 정도 출제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선택 의문문이 총 5개가 나와주면서 어렵게 아마 느끼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평서문도 총 5개.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어려웠던 이 선택 의문문과 이 평서문 2가지 위주로 같이 볼게요. 자, 그 전에 우리 응답 유형도 같이 봐주셔야 되겠죠. 직접적인 응답은 총 14개로 이루어졌는데, 뭐 예를 들자면 would you 하면서 요청했을 때는 yes 플러스 긍정으로 응답하면서 직접적인 응답이 나와줬고, why 하면 우리 왜 하고 이유를 물어보는 거죠. because로 시작하면서 이유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how long 하면은 얼마나 라고 질문하는 거 기간 언급해주면서 또 직접적인 응답 나와줬고요. who 하면은 사람 이름, 그 선택 의문문에선 A or B라고 했을 때 이 A 또는 B를 다시 언급하면서 또 직접적인 응답도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일반 의문문 have plus pp로 질문 나왔을 때는 no plus 부정으로 응답하면서 또 직접적인 응답 나와줬고, where 했을 때는 장소, when 했을 때는 시간과 날짜, 마지막으로 which plus 사람으로 질문했을 때는 사람 이름 언급하면서 우리의 정답이 제시가 되었고요. 자, 이런 응답 중에 직접적인 응답은 꼭 여러분 정답 가져가셔야 되겠죠. 자, 여기서 헷갈렸던 건 아마 간접적인 응답이었을 텐데, 이런 간접적인 응답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시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거죠? 최대한 오답을 소거하시면서 풀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자, 간접적인 응답, 우리 대표적으로는 뭐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다, it's not decided yet, 또는 상황을 설명한다든지, 아니면 뭐 딴 사람한테 물어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질문에 다시 되묻는 패턴도 꽤 자주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런 간접적인 응답 총 11개로 나왔는데, 우리 이 중에서 간접적인 응답을 보기 전에 선택 의문문 그리고 평서문 응답 패턴이 어떻게 나왔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Will you finish the report this week? Or do you need more time? 여기 보시면 우리 선택 의문은 항상 A or B 하고 우리한테 선택지를 주는, 여기서는 this week가 A가 되는 거고 need more time, 더 시간이 필요하냐라고 물어보는 게 선택지 B가 되는 건데, 자, 여기서 응답 어떻게 나왔죠? I can finish it before the end of the week 하면서 나 이번 주가 지나기 전에 끝낼 수 있어. 그럼 얘는 선택지 A를 얘기한 거죠. 이번 주까지 끝낼 수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선택 의문문이 A or B가 나왔을 때 그대로 A 또는 B를 다시 언급해주면서 정답이 되는 이런 쉬운 패턴이 일단 자주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시는 게 이 간접적인 응답이죠. 자, 간접적인 응답은 보시면은 일단 should I print the document? 선택지 A는 프린트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send it to your email, 아니면 또 이메일로 보낼까 하면서 우리 2가지 선택지 또 주어졌죠. 자, 보시면 여기서 응답은 I forgot my password for my email account. 내 이메일 계정에 비밀번호 까먹었어 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럼 여기서의 응답은 뭘 얘기하는 거죠? 이메일로 보내는 게 아니고 프린트해서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우리 직접적으로 프린트해서 줘가 아니고 이메일 비밀번호 까먹었어 라고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정답은 A가 되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간접적인 응답 나와주는데, 또 한 가지만 더 같이 보자면은, 자, is the project starting this month? 이번 달에 시작하는지 or next month? 다음 달에 시작하는지 하고 선택지 A or B 하고 물어봤는데, 여기에 you need to ask another person,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 라고 얘기하면서 또 간접응답 나오고 있죠. 우리 이런 패턴의 간접응답, 뭐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 나 몰라, 아니면 나도 정해진 게 아직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이런 간접 응답들은 보통 정답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여러분 이런 패턴들 익혀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어려웠던 평서문, 이 평서문도 마찬가지로 우리 질문과 응답의 패턴들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 패턴을 만약 여러분 학습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평서문도 훨씬 더 쉽게 푸실 수 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 패턴은 이 사실을 언급했을 때 사실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는 패턴이 나와줬고요. 예를 들자면 I reserved this conference room for our meeting at 1 o'clock. 1시에 우리 미팅을 위해서 이 회의실을 예약했어 라고 얘기하는 사실을 제시하는 평서문. 자, 여기에 질문이 어떻게 나왔죠?
응답, did you tell the team members about it 하면서 질문으로 오히려 이 평서문에 응답하는 게 첫 번째 패턴으로 나와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시면은 평서문 또 다른 패턴, 사실을 언급했을 때 동의하는 패턴 자주 나오죠. 여기 보시면은 we're getting a new coffee machine in the break room this week 이라고 얘기하면서 자, 이번 주에 우리 휴게실에 새로운 커피 머신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사실이죠. 근데 여기에 우리 간단하게 뭐라고 응답 나왔죠? Yes, that's correct 하면서 간단하게 사실을 동의해주고 있는 이런 패턴. 그래서 우리 오늘은 평서문이 5개가 출제가 됐지만 그래도 조금 무난했다라고 여러분 느끼실 수 있었던 게 이런 사실을 언급했을 때 동의하는 패턴, 이렇게 긍정으로 패턴이 나오는 게 꽤 많았기 때문에 이 패턴을 아셨다라고 하면은 또 충분히 풀만한 문제였다라는 거. 점수 잡는 Hackers.